구체적으로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식자재를 공급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걸 책임지는 게 김건희, 모친, 최은순. 공복이랑 만드는 것까지요? 네, 최은순. 최은순이 사진을 몇 장 볼까요? 예. 저거 다 다 썩은 과일인데요. 네, 요거 이제 최은순이가 이제 요양원에 되는 음식물입니다. 과일입니다. 사람이 먹으라고. 네, 이거 간식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요게 이제 토마토 주스 1.5리터 한 병인데요. 네. 요걸 16명이 나눠 먹습니다. 그럼 식값은 노인들이나 보호자가 내거든요. 1,000원을 받습니다. 1,000원. 1,000원. 인당 1,000원을 받습니다. 10배 튀기네. 그렇죠. 대충 뭐 9배. 9배. 층당 한 층에 이제 16명 정도 지내는데 한 층에 16배. 계란이 4알을 줬대요. 4알? 4알을 줬는데 최근에 이거 너무 많다. 3알로 줄여라 그래서 3알로 줄였다고. 아 미친? 16명이 나눠 먹어. 아니야. 근데 요양 김치가 맛있었나 봐요. 요양원 몇 년 전에 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김치를 담궜다고. 예. 맛있으니까 환자분 요양 어르신들 먹을 거 아니야. 예. 맛있게 잘 먹으니까. 네. 최은순이가 맛을 보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먹게 하려고 소금을 뿌려버려. 그 증언도 있습니다. 인간 아닙니다 진짜. 몸이 아픈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리포트 보니까 설사로 이제 고통받는 노인을 오랫동안 방치를 해가지고 뒤늦게 이제 병원에 데려가면서 이제 사망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경기도 남양주에 가면 온 요양원이라고 노인 요양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온 요양원. 네. 온 요양원의 대표 누군지 아시나요? 온 요양원은 제가 모르죠. 온 요양원의 대표는 이제 전 영부인이었죠. 예, 김건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온 요양원. 그 문제가 됐던 요양원이 이 요양원이에요? 예전에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승은 의료재단이라고 만들어서 그거는 노인 요양 병원이었습니다. 그게 2013년인가 14년인가 그때 해서 그 건강보험금 32억 7천만 원을 불법적으로 편취해서 그 관계자들이 다 감방 갔는데 최은순만 안 갔죠. 털어줬잖아. 네. 최은순만 안 갔죠. 예. 그거 한 2, 3년 하다 끝난 거고 2017년에 노인 요양원을 따로 만들어요. 2017년에 그러니까 또 새롭게 만든 거라고요? 노인 요양원. 네. 흔한 말로 뭐가 뭐를 못 끊는다고 또 만드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는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운영하고 구체적으로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식자재를 공급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걸 책임지는 게 김건희, 모친, 최은순. 공복이랑 만드는 것까지요? 네, 최은순. 최은순이 거기 들어가는 음식을 이제 보통 식재료. 식재료.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입니다. 네. 그런데 불안하다 갑자기. 왜 겁먹고 그래요? 아니 정승기 작가 그러는데 이거 제가 좀 예고하겠다 그러니까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야 그거 팩트 맞대냐? 증거는 있대냐? 그러니까 증거 없이 하는 거 나 진짜 싫어하거든. 증거 다 있습니다. 예, 좋아요. 일단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알게 모르게 저희는 이제 알고는 있었고 저거 문제 많을 텐데 저것도 분명히 돈 해먹을 텐데 이러고는 있었는데 올해 1월달에 서울의 소리로 제보가 들어옵니다. 12월입니다. 작년 12월? 네, 작년 12월. 정확하게 12월에 제보. 온 요양원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입니다. 현직 직원. 작년 12월이면 내란 터지고 그 전부터 계속 저하고 관계 갖고 있었습니다. 현직 직원. 현직 직원이 제보를 합니다. 불법이 너무 많다. 노인 학대가 너무 심하다. 노인 학대? 노인 학대가 너무 심하다.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준다. 아픈데 병원을 안 데려가서 자꾸 죽는다. 뭐야? 뭐 이런 내용으로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계속 취재를 했고요. 제보 내용이 다 팩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오늘 밤과 내일 밤에 이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아니 그 노인 학대 그리고 죽어나간다. 이거 너무 심각한 이야기인데 혹시 뭐 몇 가지 그 증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 첫 번째 리포트의 제목이 개도 안 먹는다거든요. 음식 관련된 뭐야? 음식 관련된 거여서 일단 사진을 뭐 제가 좀 몇 장 드린 게 있는데 그거 사진을 몇 장 볼까요? 저 다 썩은 과일인데요. 요거 이제 최은순이가 이제 요양원에 되는 음식물입니다. 과일입니다. 사람이 먹으라고. 이거 간식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아이씨 다 썩었는데. 사과가 물러있잖아 지금. 썩고. 그리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와, 또 진짜 이것들 악마네. 이게 사실이면 진짜. 이건 뭐야? 요게 이제 토마토 주스 1.5리터 한 병인데요. 요걸 16명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간식 원가가 107원 정도 돼요. 계산해 보니까. 저게 1,717원 정도 하는데 인터넷에서 16명이 나눠 먹으니까 한 107원, 110원 정도 되는데
간식값은 노인들이나 보호자가 내거든요. 예. 1,000원을 받습니다. 1,000원. 1,000원. 인당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배 튀기네. 그렇죠. 대충 뭐 9배. 9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야, 진짜 악마네. 와,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곰탕이 식사로 나온 건데요. 뭐가 없죠? 네. 건더기가 없는데요? 대파가 없습니다. 대파. 파를 넣어줘야 먹을 거 아닙니까? 곰탕은. 그런데 끓인 것도 아니고 분말입니다. 분말. 분말 푸는 곰탕인데 와. 아니 근데 어찌됐건 대파를 넣어줘야 먹을 거 아니야. 식재료값 아끼겠다고 대파를 안 넣어주고 그냥 저렇게 먹으라고 나오는 겁니다. 예. 너무 열악한데. 그리고요. 이거는 뭔가요? 계란이네. 계란은 뭐냐면 네. 이제 노인들이 그 고령의 노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식사를 미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영양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건의를 했대요. 그 미음에다가 계란을 좀 갈아서 넣어주자. 삶은 계란을. 예. 완전 식품이니까 계란은. 그래서 층당 한 층에 이제 16명 정도 지내는데 한 층에 16명. 네. 계란이 4알을 줬대요. 4알. 4알을 줬는데 최근에 이거 너무 많다. 3알로 줄여라 그래서 3알로 줄였다고 합니다. 아니 미친? 16명이 나눠 먹어. 아니야? 근데 이제 미음 먹으니까 이제 미음을 안 드시는 분도 있고 미음을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어찌 됐건 꼼꼼하죠. 네, 식비 아끼려고 아무튼. 4개 중에 3개 줄여서 뭘 이건 뭐 약간 공포 영화 같은데 내용이. 근데 네. 이거를 이제 그 현직에 있는 직원분이 제보를 해주시. 현직에 있는 직원분이 제보를 했고요. 이 사람 말만 제보자가 한 명이어서 이 사람 말만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수소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 한 분을 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는 총 2명이고요. 2명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뭐야 이 들어온 거는? 숟가락. 이거는 설거지가 안 된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해서 이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라고 지금 올려 보낸 숟가락입니다. 다시 해도 너무하네. 이게 설거지가 끝난 숟가락입니다. 이거 너무하잖아. 와. 지금도 있어요 이 요양원이? 네. 아니 지금 있고 제보자가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라니까요. 네. 힘들다 이거. 진짜. 일단은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네, 그렇죠. 네, 이건 이제 먹는 문제고요. 네. 오늘 리포트가 총 3개인데 첫 번째가 이제 보신 거 개도 안 먹는다. 썩은 음식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거는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보통 70대, 80대 많으면 90대까지의 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이제 치매나 치매기가 있는 노인들이 주로 지내는 데가 노인 요양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편찮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공통된 얘기가 네. 병원에 안 데려간대요, 아픈데. 왜? 그래서 오늘 이제 보도할 내용인데 이제 딱 보면 이건 병원에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와 관련한 기록들을 해요. 아니 환자가 아니라 노인들과 관련한. 그러니까 노인 그 요양 보호사들이 그냥 뭐 밥만 먹이고 뭐 기저귀만 갈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체크를 다 합니다. 뭐 하루에 뭐 변을 보면 뭐 변을 몇 번 봤다. 혈압을 체크해서 혈압이 얼마다. 뭐 산소 포화도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 수치들을 보면 야 이거 죽겠는데? 사람? 네. 그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도 그냥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거는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목이 그래서 이겁니다. 모든 게 돈 때문이다. 아니 그 돈이랑 무슨 관계야? 병원에 안 보내는 거랑? 돈이랑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병원을 보내면 요양원이 손해를 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요? 가족분들이 다 안 계신 건 아니지 않나요? 보호자들이 있죠. 근데 가족분들이 문제 제기나 이런 거는 보호자들이 오면 보호자들이 면회가 잡히면 요양원이 바빠진대요. 예,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이건 사실 이제 내일 보도할 얘기인데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생활실이 있어요. 1층이 현관이랑 어떤 그런 공간들이 있고 뭐 물리치료실이나 여러 뭐 공간들이 있고 2층, 3층, 4층이 생활실인데 가급적이면 그 생활실로 안 올려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회가 와도 이제 데리고 내려오는데 데리고 내려올 때 이제 깨끗하게 해서 데리고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면회를 하고요. 병원에를 왜 안 데려가는 거야? 그게 뭐 돈 때문이다.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인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장기 요양 보험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건강보험금 낼 때 내는 겁니다. 장기 요양 보험금을 내죠. 그러면 그게 대충 한
적게는 75,000원에서 많게는 94,450원까지 인당 하루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수가 노인이 돼서 입소를 하면 등급이 뭐 1등급, 2등급에서 뭐 한 5등급까지 있는데 등급 따라 좀 다른데 대충 한 75,000원에서 9만 원 생각하면 돼요. 네. 하루에. 하루에. 네네네. 근데 제가 들어왔는데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 그러면 제가 만약에 1등급이어서 9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9만 원이 요양원으로 지급됐다라고 하면 제가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반만 줍니다. 45,000원.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병원에만 계시고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입원을 하게 되면 안 나오죠. 그렇겠네. 근데 요양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자리를 뺄 수가 없죠. 퇴원해서 돌아올 수가 있잖아.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못 받고 그냥 그 자리는 비워놔야 돼요. 와, 씨, 이거 악마네. 만약 그 사실이면 진짜 악마인데. 와, 그렇다고 병원 안 데려가고. 악마 얘기 더 할까요? 그 요양 김치가 맛있었나 봐요. 그 요양원 몇 년 전에 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김치를 담궜다고. 맛있으니까 그 환자분 그 요양 어르신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맛있게 잘 먹으니까. 최은순이가 맛을 보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먹게 하려고 소금을 뿌려버려요. 그 증언도 있습니다. 그 인간 아닙니다 진짜. 와, 나 그 얘기 듣고 아니 그리고 그런 요양원이나 그런데 저염치기잖아요. 그럼요. 짜서 못 먹겠답니다. 아니 잘 드시는 거에 왜 못 먹? 식재료가 아끼려고 못 나가니까 많이 먹으니까 덜 먹게 하려고. 일부러 맛없게 해가지고. 일부러 짜게 해가지고 조금만 먹게. 네, 조금만. 와. 아니 계란 4알 주다 3알 준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들 진짜. 진짜 악마 아니야 이거는. 이게 사실이면 진짜. 진짜 악마입니다. 와. 아니 제보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잘 안 믿었어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저희가. 너무 어렵죠. 근데 이게 이미 제작을 마치셨고 관련 증언들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사진도 있고 기록들도 일부 그 내부에서 이제 받아서 검토를 했고 이건 팩트가 맞다. 결론을 내렸고. 야,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악마입니다. 네, 관련한 뭐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오늘 저녁 9시 서울의 소리 그리고 장인수 기자의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서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와, 너무 근데 좀 기분이 안 좋네. 물레동이랑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 이게 좀 저는 예견된 거라고 봐요. 장기 요양병원으로 해서 이미 한번 사고를 쳤잖아요. 그렇죠, 한번 했죠. 그랬으면 사실 요양원을 하겠다. 이게 같은 거거든요, 사실. 요양병원이냐, 요양원이냐. 요양병원은 이제 의사들이 상주하면서 이제 노인들을 생활하게 하는 곳이고, 거기는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의사들이 상주를 합니다. 여기는. 요양원은 이제 의사들은 없는 거고, 이제 요양보호사나 뭐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나 뭐 조무사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고. 돌봄이고요. 그냥 사실 같은 건데, 저는 최문수 씨가 재미를 봤잖아요. 봤죠. 요양병원에서 재미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뜨거워 하고 이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거 하자마자 바로 이제 요양원 차리는 겁니다. 나라에서 따박따박 돈 나오거든요. 야, 2017년부터 했으면 굉장히 오래 2018년 했죠. 8년. 그러니까 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눈먼 돈을 빼먹는 데는 아주 그냥 귀재들이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버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거는 이제 국가 공단에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와. 그리고 뭐 국가 기관을 무서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죠. 뭐 무섭겠습니까? 국가기관이? 그렇지. 대표가 김건희 사이가 뭐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였고 뭐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진짜 너무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끔찍하다. 끔찍하다. 저는 이거 특종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되게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요. 내용이 좀 너무... 기분이 조금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기자가 하는 일이 원래 이런 겁니다. 맞아요. 이거 파헤쳐갖고 다시는 이런 걸 못하게 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기자님한테 제가 뭐 기분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좀 고통스럽네. 저희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저희는 처음에 왔을 때 안 믿었어요. 처음에 저런 사진을 저희한테 처음부터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처음에 제보자가 말만 해갖고 설마 했거든요. 근데 하나씩 이렇게 찍어서 보내는데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저희는 나름대로 확인이 됐다라고 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 확인이 안 된 의혹까지 하면 훨씬 많습니다. 야,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게 운영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2017년부터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됐던. 알겠습니다. 자, 도대체 나한테 엮인 사람들은 다 여기 와갖고 이렇게 다 찌르고 있고, 저것들은 다 머리 띄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대가리 쳐들고 돌아다니고 근데 속이 어떻겠어요, 정말.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온요양원. 어제 이제 저희가 짧게 다뤘었죠. 위생 상태 엉망이고. 식재료 비용 아끼려고 열악한 음식하고 간식 제공했고 비용 아끼기 위해서 음식물에다가 소금 쳐가지고 짜게 만들고 어제 리포트 보니까 막 주스에 요구르트 넣어서 하는데 그것도 다 모자라서 물러서 갈아서 주고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픈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설사로 이제 고통받는 노인을 오랫동안 방치를 해가지고 뒤늦게 이제 병원에 데려가면서 이제 사망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분이 욕창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서 사망했다라는 것을 또 증언을 했더라고요. 그 증언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욕창 환자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그 욕창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는 분인데 병원에 안 가고 점점점 심해져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끔찍해. 그리고 혈압이 200이 넘는 노인을 방치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리포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프신 노인을 방치했을까? 그것은 다 돈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에 노인 한 명당 최대 9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최대 9만 원.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는 그 당일에도 50%밖에 지급을 안 해. 그러니까 요양원 입장에서는 손해를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된다. 병원에. 그러면 11일차부터는 50% 지급이 아니라 지급을 아예 그냥 중단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리하게 노인분들을 방치해서 사망에 이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게 어제까지의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너무 욕심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저렇게 되면 저거 범죄예요. 범죄죠. 유기치사죄. 유기치사. 수사를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사를 촉구하는 게 어제까지의 보도였습니다. 맞죠? 네.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분위기 한번. 분위기. 속보. 요양원. 어제 보도되고 온 요양원. 보도되고 난 다음에 거기 어르신 그 가족이 와서 망치 들고 와가지고 해머 들고 왔대요. 해머 들고 와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그 부모님인가?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나갔죠. 몰랐구나 가족분들이. 우리 모두 보고 이제 아시는 거죠. 몰라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 수 없지. 어르신들이 얘기를 안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치매 환자잖아요. 제가 요거를 그냥 이거를 나중에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보도를 보고 메일이 왔습니다. 저한테. 메일의 제목은 온 요양원의 어머니를 모셨던 죄인입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눈물 난다 진짜. 매불쇼에 나오신 걸 보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과일이랑 우유가 먹고 싶다고 하셨고 온요양원 건너편 식당에 좋아하지도 않던 짜장면을 드시면서 행복해하셨어요. 한정식을 사드리면 생선을 그렇게 맛있게 드셨고요. 요양원 측에서는 당뇨식이라 배고플 수 있다고 하셨고 수긍했습니다. 시설도 깨끗했고 나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몰라요. 취재하셔서 아시겠지만 온 요양원은 1층을 카페처럼 꾸며놓고 면회하게 합니다. 계약 당시에만 방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는 방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 면회 오는 가족이 없는 분들의 심정도 헤아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면회를 오면 생활실에 못 올라가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활실에 노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겨서 데리고 내려옵니다. 1층으로. 그러니까 몰라요. 보호자들이. 자, 또 할게요. 어느 날 면회하면서 얼굴에 뭐 좀 바르지 지난번에 사다 준 거 순한 거야. 그러니까 그 로션을 사줬라고 했더니 배고파서 로션을 짜서 드셨다는 말에 너무 놀랐어요.
요양원에서는 치매가 진행되느라 그렇다는 말과 함께 잘 지켜보겠다는 답변만 받았고 그래서 위독하시다고 어느 날 위독하시다고 구급차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마주한 엄마의 모습은 끔찍했어요. 좀 더 일찍 병원에 모시고 갔거나 아니 모시고 가라고 연락이라도 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원 후 퇴원 후에 다시 돌아올 거냐고 연락을 받았고 오빠와 저는 그 요양원을 다시 엄마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물품을 찾아왔지만 저희 엄마는 늘 외할머니가 주신 반지를 끼고 계셨는데 그 반지조차 없다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양원 들어갈 때 귀중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사무실에서 걷어가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 모르니까 면회를 오면 그래도 돈이 몇만 원은 있어야지 하고 5만 원, 10만 원씩 쥐어줄 거 아니에요. 그거 사무실에서 걷어갑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반지 외할머니가 준,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준 반지가 있었는데 병원에 위독하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가락지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니 많이 하니까 항의도 못한 거지. 자, 그 확인 후에 모시려고 좀 더 가깝고 좋다는 곳에 수소문에서 대기를 걸어놓고 예약했지만 끝내 퇴원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떡해. 네. 저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뭐 해서 장인수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떡하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리포트 보고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진실을 안 거죠. 그리고 그때 왜 어머니가 왜 그렇게 밥을 먹었는지 그러니까 저희 가락지 같은 건 저희가 보도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건 저희가 확인 불가능한 거니까 다시 제보만 받아서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 다 이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와, 진짜 악마네, 너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민원을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실사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짜 죽이던들은 진짜. 진짜 끔찍하네. 너무 끔찍한데.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들이 진짜 부동산 투기 그리고 부동산 개발로 적어도 수천억 원, 뭐 신고된 것만 2천억 원이라고 하나요? 그 재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그 간식비 몇천억, 몇만 원, 그 몇십만 원.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천성이. 그냥 태생이 그냥 그런 거예요. DNA. 맞아. 그냥 그게 아까운 거야. 놓고 보더라도 김건희는 최저의 건강보험료를 내려고 자기들은 불가수법을 했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그 재산을 최대한 빼먹으려고 또 저짓거리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냐고. 이건 사람 아닙니다, 진짜. 진짜 사람 아닙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이라고 해서 또 나도 걱정되네. 오늘 보도할 내용은 이제 노인 학대 내용이고요. 노인 학대의 단골 손님 같은 거 언론에 한 번씩 터지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치매 환자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묶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묶어둡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속담에 이제 뭐 벽에 몬칠할 때까지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치매 환자들 때문에 나온 말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치매 환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뭐 긁거나 이러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자기 변이나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묶어둘 필요가 있는데 묶으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요. 묶은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보에 따른 거에 보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사진. 뭐야? 저런 식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침대에다 묶었죠. 다리를 저 끈으로 해갖고 묶었죠. 24시간 저렇게 해놓는다고. 어떡하냐. 24시간. 기록은 당연히 안 하고요.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는 저렇게 묶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고문이잖아. 근데 이게 좀 매불쇼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부터 너무 심각한 진짜 너무 내용이라 너무 이게 저기 무겁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사진은 저기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이 제보를 해주신 거고요. 저기 근무하시는 분이 제보를 해주신. 좀 며칠 전 사진이에요.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며칠 전 사진. 그러니까 취재가 들어가고 이제 필요해서 이렇게 제가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제보가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이명수 기자님은 처음에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걸 몰카로 촬영을 하자 그러면 그래서 몰카를 달아드렸어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있고 몰카가 이게 좀 작동이 쉽지가 않으니까 하나도 못 찍었어.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달라라고 해갖고 저거 받은 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주?
네, 또 내부에 또 CCTV가 많아서 그분이 해주고 싶어도 CCTV가 많으니까 찍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작동하는 건 둘째치고 계속 연습시켰는데 CCTV 많으니까 또 의심 받을까봐. 그래서 어쨌든 사진으로. CCTV도 이게 다 불법인데 CCTV도 제보 내용이 있는데 CCTV를 설치하는 게 의무예요. 네, 그렇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CCTV를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는데 온유양호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해서 기사로는 안 썼는데 제보 내용입니다. 한쪽 벽면에 아예 그걸 볼 수 있게 해놨대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병원의 간부, 원장 이런 사람들은 핸드폰에 깔아놓고 그걸 실시간으로 본대요. 이거 규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규정 위반. 왜냐면 노인들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기저귀 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걸 보냐면 보다가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그럼 바로 전화 오는 거죠. 이거 왜 좋지 않아요? 이러고 위에 간부들이. 근데 CCTV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일단 촬영을 해놓고 필요한 경우에만 뭐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든지 본인 동의를 받는다든지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든지 그럴 때만 열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24시간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핸드폰에 어플 깔아서 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보도를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보하신 분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한 분과 전직 요양보호사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듯 이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다른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오늘 보도할 건데요. 이미 과거에 2차례 내부 투서가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 그 기관에 들어갔었습니다. 2019년에 한 번, 2021년에 한 번. 제보 내용 똑같습니다. 아픈데 병원에 안 보낸다. 그리고 그 노인 학대가 심하다. 네, 둘 다 이상 없는 걸로. 관계기관 조사 결과. 관계기관 조사 결과. 네, 이상 없는 걸로. 2019년과 2021년에 두 번 다. 그 요양보호사들을 뭐 따로 관리를 하나요? 거기 요양원 자체적으로? 뭐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가 요양보호사들이 좀 선호하는 곳인데. 선호해요? 네. 근무 형태가 그 퐁당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8시간 근무하니까 3일에 24시간을 몰아서 근무하고 이틀 쉬는 개념인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게 불법은 아닌데 아무튼 여기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루 빡세게 몰아서 일하고 이틀을 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은 그렇게 뭐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반갑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할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그 리포트를 보니까 그 고기를 뭐 많이 넣어가지고 요리한 사람이 뭐 잘렸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것 같던데. 갈비탕 끓여줬다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노인분들을 위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될까?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그랬던 분은 잘렸다. 이게 저는 꽂혔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잘리고 왜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양보호사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조리사는 그래도 좀 하려고 했대요. 좋은 음식들을. 네네. 그러니까 이제 티격태격하다가 이제 갈비탕이 문제가 됐는지 잘린 거고 지금 들어온 조리사는 최은순이랑 관계도 좋고 최은순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게 윤석열이 장모가 하는 주인인 병원이라는 거 알아요? 요양원이라는 걸? 당연히 알죠. 제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취재한 거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탄핵이 공교롭게도 이 제보가 들어왔을 때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근데 거기 김진우 오빠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처남이 있고 대통령의 장모가 있잖아요. 네. 어때요? 그러니까 아니 골프 치러 다니고 분위기 좋아요. 긴장 하나도 안 해요. 파면된 뒤에도. 네, 파면된 직후에. 12월 3일 직후에. 그러니까 파면이 아니라 12월 3일 직후에. 그때 난리 났잖아요. 그때. 12월 3일 직후에. 골프 치러 가는 것도 나왔으니까. 공수처에서. 근데 뭐 그런다고 그러고 전혀 그 의식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럼 그 파면 이후에도 이제 그 최은순이가 그 한 12시에 나와서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이제 그 요양원을 떠나거든요. 근데 이제 파면 이후에는 야간에 그 요양원 와가지고 그 사무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전 모임 같은 거 좀 안 나오는 사람인데 밤에 그 요양원에서 뭐 사람들 데려놓고 무슨 얘기 하더라 그런 얘기죠. 저도 보호사님한테 얘기 들었죠. 그래요. 이게 이제 기강이 해해질 수밖에 없는 게 대표도 출근을 잘 안 한다고 하고 원장도 자주 쉰대요. 원장도. 이게 근데
보면 알잖아요. 네, 김건희 오빠. 원장도 잘 안 나오고 실제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취재를 갔는데 대표 없고 원장 없고 국장 없고 다 없다. 취재를 갔더니 근데 이거는 이제 있는데 취재 안 하려고 거짓말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원장은 왜 없냐? 며칠 휴가 썼다. 국장은 왜 없냐? 병원 갔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근무를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강을 잡고 해야 되는데 윗사람들 근무를 잘 안 하고 오늘 또 보도하겠지만 전문직들은 또 자기 할 일을 자꾸 밑에 미뤄요. 요양보호사들한테. 치료사나 간호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전문직군이니까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다. 그럼 산소 발생기를 해갖고 콧줄 넣어서 주입하고 산소를 주입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고령의 노인분들이니까 그런 걸 다 시키는 거죠 밑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식재료. 네. 그거는 이제 최은수가 직접 했거든요. 제가 김건희 이모하고 오랫동안 지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재료는 가락동 가서 최은순이가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딱 그 음식물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집 앞에서 계속 한번 좀 그거 좀 다뤄보려 그랬어요. 가락동 어느 집 가서 그런 썩은 음식 같은 그 공수한 야채 같은 걸 갖고 올까 해서다가 저 그거까지는 제가 좀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재 못했는데 예, 그런 것만 일부러 최은순이가 그 식자료 갖고 온다. 싼 걸로? 네, 싼 걸로. 어저께 보셨죠? 과일 썩은 거. 예, 썩은 거. 예. 사진 하나만 더 볼게요. 골프장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저건 돈 주고 근데 안 사왔을 수도 있어. 저 썩은 음식은. 이게 뭐냐면 위에 골프장 보이죠? 밑에 건물이 온유양원입니다. 골프장이 바로 옆에 있죠? 예.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네. 제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는 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를 쓴대요. 지하수를. 예, 지하수를 먹는 거야. 예. 골프장이랑 가깝잖아요. 농약. 지하수 먹고 싶겠어요, 저거? 위험할 수 있고. 수도 쓸 때 아끼려고. 수도료 아끼려고. 진짜로? 그게 지하수 쓰는 그거죠. 지하수는 돈 안 들잖아요. 아니 수도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관사에서는 288톤 228톤 썼잖아. 네, 저기서는 지하수 쓰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죠. 대단하다 진짜. 이거는 온 정부 기관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거 없이 다 나서가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당장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저렇게 묶여있는 사진까지 공개되고 했으면. 그렇죠. 이 윤석열이 인권에 그렇게 관심 많았던 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검사 출신들 거기다 몰쳐 있잖아. 김용원이, 안창호. 근데 언론이 이거 왜 안 쓰는 거야? 그래 맞아. 이거 왜 안 쓰는 거야 언론? 이렇게까지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고 물증이 있고 방금 메일도 받으셨고 그리고 굉장히 또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보도고 왜 안 쓰는 거예요 언론은? 뉴스가 많고요. 최근에 굵직굵직한 대선 앞두고 있기에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고요. 제가 이제 한 1년 몇 개월 전까지 MBC 기자였지 않습니까? 네. 예. 나와서 유튜브 하는 순간 기자업계에선 저 기자로 안 쳐줘요. 기자로 안 쳐요? 예.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 사람이 보도하는 게 뭐 받아 쓰려고 하겠습니까? 콧대 높은 기자님들이. 굿모닝 충청 빼고는 안 써. 예, 저도 봤어요. 딱 굿모닝 충청 하나 썼는데 굿모닝 충청을 왜 썼냐? 그 기자님이 저랑 친해요. 그래요? 진짜. 기자라고 생각해 주시구나. 아니 실제로 굿모닝 충청 그 기자들은 이런 쪽 그 매체 기자들하고 되게 친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이건뿐만 아니라 예전에 노은결 소령 관련해서 네. 한 것도 전혀 안 받잖아요. 안 받아. 그러니까 이게 언론인이라는 게 언론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텐데 대한민국 기자들이 정말 이 어깨뽕과 콧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기자라고 생각해 주잖아요. 네. 기자들은 저를 기자로 생각 안 해요. 그럼 유튜버라고 생각해요? 유튜버죠. 그렇죠. 유튜버가 근데 왜 아랫사람이야? 그러니까 유튜버가 유튜버가 보도하는 건 신뢰성이 없는 거고 그런 걸 우리가 왜 받아쓰냐 이렇게 자존심 상한다 이거. 그럼 본인들도 그 유튜브 확장에 신경 쓰지 말라 그래. 아주 맞아. 최선을 다하더만. 맞아. 그렇습니다. 네. 그 말 나온 김에 이 얘기 건진법사 목걸이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네. 참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온 종교를 다 통합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까 뭐 신천지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그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대선 직후 윤석열 부부하고 통일교의 만남을 주선하고 통일교 2인자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건진법사가 받고 있어요.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예. 통일교 2인자 윤모 본부장은 건진법사에게 3천만 원을 주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건진법사하고 통일교 2인자 윤모 본부장이 나눈 문자 소개를 일단 해주시죠. 건진법사가 저렇게 선물 잘 받았다 3천만 원 기도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했죠. 네. 자, 그럼 과연 윤석열과 통일교 윤모 본부장은 만났을까요? 2022년 5월이면 이제 윤석열이가 취임할 때입니다. 그렇죠. 예. 2022년 5월 윤모 본부장은 교인들 앞에서 윤석열 만났다고 자랑을 합니다. 해놓고 네, 영상 보고 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와, 직접. 네, 자 윤석열이 취임하고 첫 해외 순방이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였는데 네. 그때 이제 김건희가 동행을 했는데 그때 김건희가 착용한 목걸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목걸이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저 목걸이가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인데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요. 어디서 났냐? 네, 어디서 난 거냐? 이거 없는데. 목록에 재산 신고 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막 난리 났어.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 요거 지인한테 빌린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뭉치고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 보도를 접한 통일교 2인자가 윤모 본부장 요 보도를 접하고 나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선물할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합니다. 아유, 뭘 빌리고 다녀요. 빌리고 다니지 마시고 이거 차고 다니면 되잖아요. 윤모 씨가 윤모 씨가 이제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게끔 한 거야. 네. 건진은 받은 거는 맞아요? 건진이 받은 건 팩트야. 아, 받았어. 받았어. 네. 그런데 건진은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입장이야. 6천만 원짜리 잘 잃어버리기 어려운데 말이지요. 근데 통일교 2인자 윤모 본부장 왜 윤석열을 만나고 김건희에게 선물을 했을까?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목적. 큰 돈을 쓰고 뭐하고 근데 통일교에서 해결할 현안이 있었던 모양이야. 통일교에서. 그러니까 통일교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용산에 있었는데 뭐 그거를 아무튼 뭔가 좀 해결하고 싶었던가 봐. 뭐 나는 잘 모르겠어. 네. 뭔지. 그런 해결할 현안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또 교인들 앞에서 합니다.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동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뭐가 있었나 봐. 뭐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러니까 뭐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느냐. 아니 근데 그 통일교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주로 이제 통일교 교회들이 용산에 많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용산에 있는 통일교 교회가 신통일왕국의 전진 기지가 돼야 된다. 요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용산으로 온다 그러니까 요때가 기회다. 그래서 요걸 해야 된다라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뒤에 김건희가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통일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맞아. 그거 이게 연관이 돼 있나? 전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 통일하고 통일교의 통일하고 헷갈렸나 보네 김건희가. 야, 통일이면 그냥 다 모아라. 야, 대통령 한 번만 만나도 기본적으로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주고 막 그러는데 나는 옛날에 대통령 맨날 만나던 사람인데 왜 인생? 나는 이제 새 정부 혹시라도 민주정부가 출범하면은. 뭐 나도 법사 생활해. 당근 법사 해야 되겠다. 건진 법사가 저기고 나는 당근은 법사로 당근 법사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용산에 저기 그 통일교 재단의 땅이 크게 있었던 게 세계일보 본사가 용산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원래 그 자리죠. 그 시티파크 지금 용산 시티파크 들어간 자리. 그거 뭐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부동산이 많아요. 교야 우리 기자님이? 아니 그렇진 않고요. 지금 또 선거. 야, 우리 백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다 다뤘거든요. 결론 건희.
일가를 또 박살내러 가겠습니다. 어제 너무 끔찍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고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온 요양원의 공포스러운 내용을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수 브라더스.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겨야지. 좀 너무했어. 장인수 이명수 기자 박수로 맞아. 싸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또? 또 토론하려고 또. 아니 내가 얘기해 줘야 돼. 이 사건 앞전 그 한동훈 건은 한동훈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장인수 전문가. 우리 기자님이 또 전문가요? 아니 아까 그 떠들었던 자료 제가 다 뉴스타파에 준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채널A 뭐 검은유출 우리 최강 위원님 잘 아시면 우리 기자 최초보도 했고요. 기자님이.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한동훈 이동재 기자 그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최초보도를 2020년 3월에 하고 한 1년 뒤쯤에 검찰 수사 보고서를 입수를 해요. 1년 뒤에 수사 보고서를 입수를 했어요. 예, 2021년. 2021년. 대선 있던 해가 2021년이었는데. 대선은 2022년 3월. 22년쯤이겠네요. 22년 한 2월쯤에 입수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도를 하자. 이제 MBC에서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방금 본 거. 그 내용. 그런 얘기 해. MBC도. 그때 왜 그랬냐면 또 MBC도 이러고 그때 이제 7시간 독촉 최욱 앵커가 폭망했다라고 하는 거 7시간 독촉을 제가 말아먹었잖아요. 말아먹었잖아. 근데 그거만 생각하면 화가 나. 아니 그거 직후에요. 그거 말아먹고 그럼 이거라도 하자 그러는데 또 그것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MBC 기자로 있으면서 그럼 MBC에서 안 하면 유튜브에서 하지 그러고 유튜브에서 했어요. 저 보도를. 방금 그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또 MBC 기자가 유튜브 나가서 보도해. 그래서 징계를 하니마니 하다가 뭐 징계를 받진 않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정의논 살짝 할게요. 그래서 이제 MBC 나중에 사표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 뉴스타파에 간 전혁수 기자도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아서 왜냐면 고발 사주를 최초 보도했던 기자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 자료를 좀 달라 보도한 거. 그래서 전혁수 기자를 줬죠. 전혁수 기자가 지금 뉴스타파 소속이니까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된 그렇게 된 거구나. 근데 저기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그거를 뉴스타파가 또 보도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2020년 2월 3월에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이동재 한동훈 해갖고 27라고 했던 게 신라젠으로 그때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대유행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그렇죠. 신천지가 문제가 됐죠. 그렇죠, 맞아요. 네, 신천지를 통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정황 다 나왔습니다. 이동재가 만났습니다. 이동재가 한동훈한테 문자를 그 카톡을 보냅니다. 윤희한한테 아니 이동재가 기자가 한동훈 검사한테 일단 보냅니다. 신천지 압수수색 할 거죠? 한동훈이 답을 합니다. 안 해. 걔네 신도가 30만이야. 유병헌 대학은 사이즈가 다른 애들이야. 그거 큰일 나. 총장이 중심 잡고 가니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기사 좀 잘 써줘. 신천지 수사 안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카톡이 있어요? 아마 지금 본 수사 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제가 다 보고했던 겁니다. 아니 다 보도했던 거예요. 아마 뉴스타파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때 신천지는 공공의 적이었고 정의로운 검찰 이럴 때 한번 쫙 칼 빼주고 정의로운 척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안 했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네. 2019년 말에 하반기에 조국 난리 쳐갖고 조국 가족을 칩니다 검찰이. 2020년 상반기에 유시민을 치려고 하다가 삐끗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발 사주로 다시 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대책을 한 거야. 김건희의 대권 프로젝트가 이미 그때 가동된 거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총장 만들고 다음은 대통령이지 그리고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돼 있었고 신천지를 파트너로 끌어들인 거죠. 나중에 신천지가 대거 입당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그래서 다 저거 몰펴주고 지금까지도 지금 다 그 당원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연결된다라고 저는 해석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신천지 관련해 가지고는 뒤에 의혹이 굉장히 많은 정황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때 유착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와 신천지가. 알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그 과정을 또 얘기하니까 우리 또 최강욱 인턴 기자가 그때 생각나서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또 해? 인생 지금 파탄 났잖아. 지금 옆에서 아까 장혜수 기자 얘기할 때 계속 꿈틀거리고 인생 파탄 났다. 신천지하고만 관련이 없지 다 거기 등장하잖아요. 우리 저희 같이 고발 사주를 엮기. 고발 사주.